이게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데, 네. 토스카니니 콩쿨 우승자, 정확히 얘기하면은 1위 없는 2위를 하셨어요. 네. 화제였죠. 네. 그때 당시에 기사도 많이 났고, 저는 사실 그 외국 계시고 한국에 있으니까 친하지만 막 연락을 자주 드리거나 그러진 못했는데, 네. 기사로 딱 본 거예요, 저도. 네. 그리고 뭐 그래서 그때 이제 축하도 드리고 인스타그램 계정도 난리 나고, 네. 많이 축하를 많이 받으셨죠? 네. 어땠나요? 그때 반응이 좀. 일단 한국 시간으로 제가 일요일 새벽이죠. 그쪽 유럽 시간에서는 토요일 날 밤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룻밤을 지나고 나니까 잠도 잘 못 잤어요. 왜냐면은 그 시간으로 이제 발표가 나는 시간이었나요? 그러니까 발표 끝나고 이제 축하 파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모여 있는 스태프들이랑 네. 그다음에 이제 동료들이랑 해서 네. 그다음에 심사위원하고 그리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랑 이렇게 해서 파티를 새벽 4시까지 했어요. 네. 와인 마시고. 그런 걸 하는구나. 네네.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너무 흥분된 마음에 잠을 잘 못 잤죠. 그리고 또 잠을 좀 자려고 그래도 계속 핸드폰 진동이 울려서, 네. 보면은 축하해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나와서 그런 시절이었죠. 네.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또 많이 와 있고 막. 네, 계속 이제 답을. 어. 근데 그날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굉장히 바빴는데, 네. 왜냐면 콩쿠르 끝나자마자 그 입상자 연주가 있었는데, 네. 그 입상 연주의 레퍼토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파이널에서 제가 공부했던 그 레퍼토리가 17곡 정도가 되는데, 플러스 이걸 해야 되니까 그거는 나중에 하자 그래서 하루 만에 이제 벼락치기를 해서 이제 리허설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근데 4시까지 와인 마시고, 네. 축하 파티를 하고 또 일어나서 부랴부랴 준비해서 준비를 해서 그 다음날 바로 리허설로 갔죠. 졸업하던 시기에 나가셨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그라츠 음대 졸업할 때쯤, 오케스트라 지휘과 과정 졸업할 때쯤 콩쿠르는 뭐 누구 추천이 있었나요? 아니면 뭐 사실 모든 지휘자들 또 지휘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마찬가지일 텐데, 이제 계속 찾아보고 어떤 콩쿠르이 있는지.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 사실 한국에서 이제 지원을 했던 콩쿠르예요. 토스카니 콩쿠르. 네. 그때는 이제 그 비디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근데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되어버려서. 그때는. 네. 그래서 군대를 잘 갔다 왔죠. 그래서 일단 그 과정이 되게 궁금해요. 왜냐면 플룻 국제 콩쿠르도 굉장히 복잡한, 그러니까 그냥 일반 우리나라의 콩쿠르에 비하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승자가 선별이 되는데, 지휘자 콩쿠르는 더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일단은 CD를 내나요? 그렇죠. CD, DVD를 내는데, 네네. 이제 보통 지휘 콩쿠르에서 요구하는 그 요강이 있는데, 요구하는 거는 일단 자기의 지휘하는 모습. 네. 그러니까 이제 오케스트라 내부에서 이제 나에게 내 얼굴 지휘하는 모습이 이제 포커스에 맞춰서 그 영상을 이제 내는 건데,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제 편집을 해서 내라고 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신의 단점을 드러내지 않아서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그 하이라이트 부분을 이제 엑서브로 잘라서 이렇게 내는 경우가 보통 흔한데, 네. 토스카니 콩쿠르는 최소 30분을 자기의 모습을 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30분을 맞추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네. 악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불고 반주자들이랑 이제 맞춰서 그걸 할 수 있는데, 오케스트라 지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학생 때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있는 영상 네. 거의 이제 자르지 않고 최대한 30분 이상으로 해서 이제 네. 냈는데, 오히려 그게 제 장점이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길게 했던 게. 네. 그렇게 해서 몇 명 정도가 올라가나요? 12명을 처음에 초대를 했었어요. 네. 근데 뭐 이제 유학하면서 뭐 계속 힘든 과정이었죠. 왜냐면 그거 말고도 다른 콩쿠르 많이 지원을 했는데 이제 계속 떨어졌다는 메일을 많이 받으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이 콩쿠르도 이제 굉장히 세계적인 콩쿠르이고, 그래서 당연히 떨어지겠거니 하고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라치에 있는 그 좀 핫하면서 좀 조용한 카페에서 네. 마찬가지로 악보를 펴놓고 공부해서 헤드폰 끼고, 헤드폰까지는 안 끼고 몸을 반응하면서. 네, 살짝 정도 살짝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메일이 딱 와가지고
당연히 떨어졌겠거니 하고 이렇게 봤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제 이름이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청장. 초청장. 그리고 동양인 중에서도 유일하고 그래서 네. 살다 보니 이런 경우도 있겠구나, 있는구나. 네. 제가 사실 지휘자 콩쿠르 접한 거는 네. 노다메 칸타빌레밖에 없어가지고. 아, 유명한. 노다메 칸타빌레 지휘자 콩쿠르 가면은 여러 곡 중에 네. 되게 수많은 곡 중에 치아키가 막 뽑거든요. 아, 치아키가 뽑아서 막 하이든이 나오고, 네. 티롤렌 슈피겔 막 나오고 네. 이래서 근데 그런 진짜인가요? 그럼 이렇게 뭐 여러 곡을 어떤 레퍼토리가 레파토리를 준비해야 되는 그러니까 다른 악기들처럼 그 레파토리는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과제곡이죠. 네. 그게 몇 곡 정도를 해야 되죠? 콩쿨별로 다른데 제가 나갔던 콩쿨은 일단 그 예선에서는 총 8곡을 준비했었어요. 이제 그때는 총 8곡인데 이제 이관 편성에 네. 그러니까 고전, 그 다음에 낭만 초기에 그런 심포니들을 이제 준비했었어야 됐고 거기서 제가 한 곡을 이제 선택해서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총 그 예선에서 70분의 이제 리허설을 해야 되는데 30분 동안은 이제 제가 선택한 곡 그때는 저는 베토벤 8번 1악장을 이제 선택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40분은 이제 주리들 심사위원들이 이제 랜덤으로 이제 그냥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제비를 뽑진 않나요? 그렇죠. 심사위원들이 이걸 네. 보고 싶다. 네. 그렇게 해서 70분 동안 리허설을 보나요? 네. 연주는 안 봐요? 1차에서? 예선에서는 연주는 아니고 이제 70분 동안 이제 오케스트라 이제 리허설 할 수 있는 능력을 보기 위해서 이랬던 것 같아요. 그 리허설 때 그러면 오케스트라를 딱 지휘를 하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 뭐 수준이 어떨 수도 있고 뭐. 일단 굉장히 훌륭한 오케스트라고 그 이태리 파르마라는 도시의 상주 그 파르마 극장에 상주하는 오케스트라고 오케스트라 이름도 이제 토스카니니 오케스트라 토스카니니 필하모니카 토스카니니인데 그 오케스트라 수준도 굉장히 높았고 일단 근데 사실 이태리 오케스트라를 만나본 거는 처음이라서 네. 그래가지고 조금 낯설었죠. 네. 근데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다른 참가자 친구들은 많이 이제 신경을 쓰고 왔던 것 같아요. 그 옷 입는 거에 대해서.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셔츠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편하게? 네. 네. 근데 오리엔테이션 때 보니까 다 셔츠에 자켓까지는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위축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쇼핑을 좋아해서 네. 그 다음 옷을 사서 가야 되겠다. 이왕 갈 거. 이왕 갈 거. 그래서 그 파르마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최대한 격식 있는 옷을 준비해서 이제 자켓까지 해서 네. 풀 장착을 하고 그렇게 갔죠. 음악도 준비하신 거를 이제 근데 네. 음악이 생각하신 게 실현이 많이 됐었나요? 리허설에서? 처음에 이제 베토벤 8번을 했는데 저는 사실 그 곡에 대해서 이제 콩쿨 때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동료들이랑 이렇게 하다 보면은 왜냐면은 그 곡을 선택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나는 템포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템포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내가 준비했던 걸 발휘를 하지 못해요. 아, 템포가 딱 했을 때 다를 때 템포든지 아니면 그 음악에 대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준비해오고 음악에 대해 생각하는 부분이 이건데 예를 들어서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했을 때 오케스트라가 그거대로 잘 따라갔다고 했을 때 보통 많이 지휘를 하는 학생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면은 완전 다른 음악을 하게 돼서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장점을 전혀 부각시킬 수 없게 그러니까 콩쿨 과정 내에서 다른 거에 흔들리면 안 그쵸.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근데 이미 많은 콩쿨에서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아, 내 거를 딱 해야 되겠다. 그래서 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악보에 써 있는 템포가 굉장히 빨리 돼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유튜브라든지 CD에서 듣는 그런 템포랑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듣는 거는 이제 8번 템포가 굉장히 느리죠. 네. 근데 저는 그 토스카니니가 뭐 토스카니니 콩쿨이라서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을 수도 있는데 그 최대한 그 스코어 악보에 적혀져 있는 그거대로 이제 따르기 위해서 그 템포 지시를 이제 따르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휘를 했을 때 이제 단원들이 굉장히 잘 반응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일단 30분이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심사위원들이 뒤에서 이제 맨델스존 4번 1악장하고 4악장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이탈리안 심포니. 그러니까 이제 그때 플롯이 그게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나오죠. 네. 그 이탈리안 심포니도 잘
생각하신다. 그때 이제 이제 내가 30분 동안 괜찮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태리 오케스트라랑 얼마만큼 그 이태리의 그 맛을 낼 수 있는지 보려고 하는구나 했을 때 이미 30분 동안 제가 굉장히 이제 땀을 많이 흘리는 지휘자로 유명한데 자켓은 다 젖어 있었고 30분 끝나자마자 자켓 딱 벗어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분위기가 일단 되게 인간적이고 굉장히 좀 풀리는 네, 그런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서 저는 분위기를 타서 가야겠구나. 네. 그래서 1악장을 딱 지휘하니까 1악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악보에 적혀져 있는 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브라보 막 하는 거예요. 이태리 사람들이 이제 뭐 공개인가요? 공개는 아니었어요. 심사위원들이. 네. 심사위원들이 그리고 어디 앉아 있죠? 제 뒤에 앉아 있죠. 그냥 이제 파가니니 극장인데 네. 오케스트라 있고 제가 지휘를 하고 리허설 뒤에 이제 청중석에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옆모습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말하는 것도 들리는 거리에서 그렇죠.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서 1차가 끝나고 2차에 몇 명이 올라왔어요? 2차라는 게 세미파이널이에요. 세미파이널에 이제 4명이 올라갔는데 근데 이 콩쿠르는 조금 특이했던 게 노다메 칸타빌레랑 흐름이 똑같은데 4명 그래요? 봐봐요. 네, 노다메 칸타빌레가 보면은 4명이 올라가요. 치아키랑 네. 이제 또 4명이 올라가가지고 이 4명이서는 막 서로 알고 경계도 하고 같은 곡에 완전히 음악 스타일이 갈리기도 하고 4명이 올라가서 이때는 이제 곡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토스카니 콩쿠르는 조금 특이한 게 보통은 그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끊임없이 그냥 이제 그 일주일이라든지 그 기간 내에 다 세미파이널, 파이널까지 끝내는 게 일반적인데 콩쿠르는 이상하게 그때 끝난 시기가 5월 말인데 세미파이널을 10월 말에 한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가요? 이 콩쿠르만 그랬던 것 같아요. 5월에 1차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제곡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건데 처음에 이제 비디오 심사 통과하고 1차 때 준비해야 되는 곡이 8곡이었는데 8곡 하시고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되는 곡은 17곡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심포니 4개, 그 다음에 서곡 4개, 그 다음에 아리아 4개, 그 다음에 뭐 콘체르토 4개 이러니까 아마 16개, 17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17곡을 준비해서 10월에 그럼 다시. 그러니까 이제 5달의 시간을 그런 식으로 쓰라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5달이네요. 그렇죠. 이제 세미파이널에서는 도착해서 이제 순서는 이미 다 이제 제비 뽑기는 5월하고 10월 사이에 이미 다 이제 끝내져 있는 상태였고 가서는 이제 하루 리허설, 그 다음에 하루 연주. 그래서 그 연주하고 리허설을 둘 다 이제 심사위원들과 그다음에 연주 때는 이제 그 청중들까지 어느 정도 반응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평가가 되니까 곡은 고를 수가 있나요? 17곡 중에? 고를 수 없었어요. 그냥 근데 이제 랜덤이라기보다는 사실 준비는 이제 5개월 동안 모든 곡을 다 준비해놓고 17곡 가까이를? 그리고 그 콩쿠르 제가 가기 2주일 전에 저기 이제 세트로 이제 보내줬었어요. 그래서 심포니 심포니 한 악장, 그 다음에 콘체르토 한 악장, 그 다음에 아리아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빈스키의 그 덤브라동옥스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지정곡으로. 그럼 그걸 2주 동안 준비해서 리허설 한 번, 연주 한 번. 그러니까 그쵸. 근데 이제 2주 동안 준비할 수 없으니까 이제 여태까지 내가 5달 동안 준비해온 거 중에 이제 범위를 이제 버릴 건 버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할당곡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네. 이때는 어떠셨어요? 2차 세미파이널 끝나고의 느낌은? 세미파이널 리허설을 저는 이제 순서가 제일 4명 중에 마지막이어서 저기 저녁에 리허설을 했는데 일단 저는 좀 아침형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녁 때 굉장히 피곤해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 리허설 때 사실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거대로 잘 안 됐어요. 그 세미파이널을 준비하기 위해 그 리허설에서. 근데 이제 심사위원 중에 2분이,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 중에서 유명한 이제 아바도 이제 루체르 페스티벌 보면 첼로 수석을 맡고 있는 나탈리아 군만, 그 러시아 유명한 첼리스트 그분하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토스카니니 1회 우승자인데 그분이 와가지고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지휘자들이 이제 너무 이제 오버 액션, 그러니까 동작에만 치우쳐다 보면은 그 사운드를 조금 놓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카라얀도 그랬고, 대가들은 이제 항상 그런 동작보다는 이제 조금 더 사운드에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면은 아마 그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제가 순서인데, 그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어쨌든 제가 이제 보완을 하고, 리허설과 연주 사이를. 네, 사이를 오히려 조금 더 건설적으로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한두 마디 조언. 네. 4명 중에 이제 파이널을 몇 명이요? 2명이. 아, 2명만? 2명 떨어지고. 2명만 파이널을 갔나요? 네. 근데 하필이면 그게 이탈리아 사람이었고. 네, 이탈리아 사람이었고. 그리고 1위 없는 2위를 하건데 공동 2등을 하셨죠. 근데 그 친구랑 공동 2등을 했죠. 약간 냄새가 나는 거. 저는 뭐 제가 항상 듣기로는 유럽에 항상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왜냐면 네. 자국 콩쿠르에서 자국 아티스트가 우승하는 걸 바라는 건 뭐 당연한 걸 네. 수도 있는데, 그래서 1위 없는 2위를 공동 2위로 이렇게 네. 하셨는데, 본선 때는 어떤 곡이나 어떤 레파토리를 하시나요? 그 이제 세미파이널에서 이제 최종 2명을 발표를 해주는 게 금요일이었어요. 네. 금요일 날 11시에 네. 이제 뭐 다 11시가 오전? 아니 오후요. 오. 금요일 날 이제 제 순서가 끝나고 밤 11시에. 네, 제 순서가 끝났을 때가 이제 이태리는 연주를 굉장히 늦게 시작을 해요. 네. 8시 30분에. 네. 8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그 3번이었던 친구가 끝나고 제가 이제 9시 한 반 정도에 이제 제가 보통 주무실 시간에 거의. 보통 저는 10시, 10시 반에 자니까 그 새벽에 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11시 반까지 계속 토론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심사위원들은 다 거의 이태리 사람이니까 이태리 말을 잘 하진 못하더라도 알아는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자꾸 제 이름하고 그 이태리 사람, 이탈리아노를 자꾸 이렇게 거론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은 뉘앙스 같기도 하고 안 좋은 뉘앙스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어쨌든 그냥 마음을 비우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발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토요일날 리허설 때 무슨 곡을 해야 되는지, 그 리허설 곡이 이제 결국 파이널 곡이 됐는데, 저는 금요일에 발표하고 토요일 바로 본선인가요? 토요일날 아니요, 잘못 얘기했어요. 목요일날이 이제 발표였고, 목요일에. 네. 금요일이 리허설, 네. 그 다음에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그냥 연주로 네. 평가하는 거죠. 네. 그럼 완전히 이어서 있네요. 세미파이널이랑 파이널.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준비했던 17곡 중에 또 다른 레퍼토리를 하나요? 네. 본선에서. 그래서 저 그때는 차이콥스키 5번이랑 그다음에 베르디 나부코 서곡을 했고, 다른 친구는 차이콥스키 6번, 그리고 베르디 운명의 그 라포르차. 그래서 그 두 곡을 딱 연주를 해서. 네. 근데 발표는. 발표를 바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나왔죠. 네. 근데 공동 2위였고. 네. 공동 2위로 나왔어요. 뭐 저 입장에서는 아쉬운데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발표가 딱 났을 때. 사실 뭐 이런 말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어요. 이탈리아노를 이길 수 있다. 네. 다 좁혀졌고 어차피. 좁혀졌고. 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일단 왜 그런 자신감이 있었냐면은, 일단 동료들도 같이 네, 콩쿠르를 했던 4명에서 이제 올라가지 못한 2명. 네. 뭐 저는 그래도 제 성격의 장점이 남들이랑 잘 친하게 지내고, 네. 적 안 만들고, 네. 아마 적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렇게 사는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너는 잃을 게 없다. 그래서 그냥 마음 비우고 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네. 사실 지금 거 뭐 제가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고 할 수 있는 37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던 때는 마음을 최대한 비웠을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편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발표를 하는데 일단 뭐 계속 이태리 말로 이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뭔가 상황이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느낌? 네. 그랬더니 저하고 그 친구하고 같이 공동 2등이라고 이제 발표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약간 좀 아쉬움 반 기쁨 반이었죠. 네. 어쨌든 최종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어쨌든 우승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일자를 달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래도 한국에서 생각할 때는 사실 네. 소식을 못 듣다가 네. 뭐 어디에 있나 보다 하다가 네. 토스카니 콩쿠르이 사실 제가 알기로
그 말씀해 주셔서 아는 거지만 네. 벨린필 상임지휘자로 있는 캐릴 페트렌코라는 지휘자가 네. 토스카니니 우승자잖아요. 네. 뭐 이 분을 비롯해서 10회고 10회 10명밖에 지금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우승자가. 네. 그리고 이것도 말씀해 주셔서 아는 거지만 2010년에 마지막 콩쿠르 하고 그 다음에 2017년 네. 이태리 경쟁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갭이 있었어요. 7년이랑 갭이 있고 2017년에 7년 만에 열린 토스카니 콩쿠르에서 네. 한국인이 우승을 한 거니까. 그리고 한국인이 우승한 게 처음인가요? 네, 처음이에요. 아, 처음이고. 그래서 이제 축하 문자도 많이 받고 네. 굉장히 좀 그렇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전과 후가 어떻게 좀 달라지신 게 있으신지, 그 콩쿠르에 대해서 이제 돌이켜 본다면 지금. 일단 개인적으로는 네. 연주 기회를 많이 얻게 됐고, 네. 한국에서나 이제 유럽에서나. 유럽에서나. 두 번째로는 그 이전에는 그 학생 마인드였다면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 자의가 아닌 어쨌든 그 시스템에 맞춰서 이제 따라가는 그런 거였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변한 것 같고, 그리고 음악을 프로로서 프로로서 전환이 됐다. 그리고 음악을 바라보는 그 시야도 굉장히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